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의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관련 업계가 초비상입니다.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까지 국내에 상륙하게 되면 국내 업계는 당분간 초토화를 면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7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입자 수는 507만 명에 늘어 약 2억 8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3.8% 올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에서의 K-뷰티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큐텐재팬 최대 할인 행사인 메가와리 3분기 판매 실적에서 상위 10위 모두를 K-뷰티가 차지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금요일인데 좀 어쨌든 아쉽게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양시장 어쨌든 모두 지금 외국인이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밀려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상승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어제 미유럽 증시도 상승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왕따를 너무 아쉬워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어제 사실 뭐 미유럽 증시 상승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승으로 표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뭐 많이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0.3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04로 마감이 좀 됐고 일단 유럽은 이제 ECB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두 차례 연속 좀 진행이 되면서 일단 훈풍을 좀 불어 넣은 그런 모습이고 0.6, 0.7 상승으로 마감이 좀 되었죠. 뭐 영국, 독일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TSMC 실적이 어제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일단 실적 훈풍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선방은 하고 있다. 시장이 빠지는데 무슨 선방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명확하게 여러분들 TSMC는 우리나라 물론 반도체 업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 좋게 나오면 뭐 좋게 나오면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좀 궁극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좀 바라보신다면 사실 라이벌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TSMC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뭐 좋게 나왔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좀 바라본다면 나름 좀 선방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코스피가 많이 밀리진 않아요. 지금 코스닥이 좀 1% 정도 빠지고 있어서 그렇지 코스피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감을 좀 가지실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연달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현선물 모두 다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전략을 제가 계속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개별 종목 매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계속적으로 그냥 포지션 잡아서 끌어가는 매매 괜찮겠지라고 접근하시는 거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개별 종목들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콘텐츠, 화장품 관련주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 발표, 콘텐츠가 좀 오랜만에 상승이 나오죠. 일단 넷플릭스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일단 관련주들 좀 움직임을 좀 불어넣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좀 되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 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대외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그리고 미중 갈등 뭐 중동 리스크 계속적으로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북한이 뭐 러시아 그쪽에 뭐 파병을 했다 뭐 이런 소식들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일단 좀 부각되는 대외적인 그런 변수가 좀 대내외적인 그런 변수가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일단 조금은 그런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장을 전반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오늘장이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이 개별 종목들 위주로 잘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네. 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네. 아무래도 좀 호흡기 질환들이 다시 기승인 것 같거든요. 네. 뭐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항상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말씀 네.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 보실까요? 백신 효과도 없는데 백신 왜 맞으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저번에도 안 맞았거든요. 오, 네. 그거 왜 맞아요?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으셨나요? 걸렸어요. 근데 맞으신 네. 분들도 걸렸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본전공이 생물이기 때문에 이 음. 치료제를 6개월 만에 맞는다? 임상시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서는 안 맞았는데. 어쨌든 지금 호흡기 질환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는 뭐 확실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진단키트예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건 오늘 저도 보고 있었는데 랩지노믹스가 계속 눈에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랩지노믹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서 뭐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상승 나온 거는 이제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엠폭스로 사망한 환자가 좀 1,000명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17일 기준으로 이제 좀 바라보면은 최근 일주일간 추가로 좀 숨진 50명을 좀 포함해서 올해 아프리카 엠폭스 관련해서 사망자가 1,100명으로 좀 집계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왜 지금 부각이 되는지 좀 의구심을 좀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들 최근 몇 개월간의 집계가 아니고요. 올해를 통틀어서 집계를 낸 거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쉬어가고 있던 와중에 좀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날씨도 여러분들 좀 추워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의심스럽게 잘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발병 사례나 그런 사망자 대부분이 변종 엠폭스 진원 관련해서 콩고 그쪽에서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잠비아 그리고 짐바브웨에서 올해 첫 엠폭스 환자가 좀 나오면서 제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55개국 중에 지금 18개국으로 좀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기존에도 우리 코로나와 같이 좀 결을 같이 하면서 엠폭스가 좀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그다음에 WHO에서 좀 해제를 시켰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겨울철 계절성으로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가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매집은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안 그래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개별적인 그런 종목들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모습이라 일단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계속 발생 중인 엠폭스 관련해서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네. 나눠봤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전반에 걸쳐서 한번 비만 치료제 얘기도 네.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이쪽 섹터 아니어도 네. 이쪽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가장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네.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쪽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비만 치료제 말씀하세요. 네. 비만 치료제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이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초기 품귀 현상 관련해서는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다 체크를 좀 해보셨을 건데 단기적으로 오늘 왜 가다가 안 가라고 좀 생각을 하실 건데
많이 좀 가열됐잖아요.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과정이고 시장의 분위기조차도 지금 좀 쉬어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구간을 좀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바라보실 때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지금 뭐 다시 발병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엠폭스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도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기존에 만약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펩트론이라든지 블루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돌아서 다시 올라갈 때 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좀 잡지 못하고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나는 못 사고 있었다. 근데 오늘 좀 빠지니까 안 사기 잘했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음에 지금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눌림목을 지나고 있구나. 다음에 다시 내가 좀 전략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좀 트렌드가 충분히 좀 바뀔 수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상승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뭐 말씀드렸지만 비만 치료제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좀 모습이기 때문에 초기 상태이고 아직 물량 자체가 뭐 완벽하게 좀 풀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멀리 바라보셔도 괜찮으나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질문을 좀 날카롭게 해주셨는데 조금은 이제 교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엠폭스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만 치료제에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수익이 날 만큼 났다. 그 세력들 입장에서 먹을 만큼 어느 정도 해먹었다라고 그냥 솔직히 표현을 드리면 해먹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잠잠하게 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올 거거든요. 엠폭스 관련해서 좀 순환매가 교차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파생시켜서 엠폭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단순하게 엠폭스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까지도 좀 파생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8월 달에 상승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좀 부각이 됐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2달 정도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매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다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건 아직 거래량이 완벽하게 좀 터지지는 않았어요. 흐름 자체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조금은 끌어가는 스윙 중장기 관점으로는 엠폭스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저희가 파생해서 비만 치료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콘텐츠입니다. 전문가님, 콘텐츠 이게 무슨 네.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전에 뉴스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실적 발표 관련해서 네. 좀 호재가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어요. 사실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도 좀 뻗어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직은 좀 추이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고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먼저 좀 살펴보면 넷플릭스가 이제 호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17일 이제 3분기 매출액이 98억 2,500만 달러, 뭐 주당 순이익이 5.4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월가 평균 예상치 매출 97억 이제 7천만 달러를 좀 웃도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울러서 3분기 좀 가입자 수도 증가를 했대요. 저는 이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좀 볼 때 5만 507만 명 좀 늘어서 총 이제 2억 8,272만 명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지금 예상했던 그 수치보다도 모두 다 웃도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일단 국내 콘텐츠 업체들에 좀 훈풍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의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넷플릭스가 올라간 거 비해서 대장주가 움직였는데 너무나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드실 건데 저 또한 마찬가지.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차기작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활발히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뭐 작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한 단계 더 거래량이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완벽하게 좀 추이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기 기대자까지도 체크를 하시고 그 일정 관련된 거 체크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넷플릭스 훈풍이 나온 거는 향후에 OTT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콘텐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쨌든 저희가 네. 넷플릭스 실적 관련해서 오늘 이슈를 체크해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 이제 들어가 봐도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들어가도 된다면 뭐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인데 저희가 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늘 강하게 좀 움직인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독 이제 많이 좀 치고 올라왔던 건 뉴예요. 그 맞아요. 뉴 관련해서 지금 차기작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덱스터, 코퍼스 코리아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뭐 뉴 같은 경우에는 7번 방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인니에서 지금 IP 확장, 뭐 K영화 최초 관련해서 뭐 뉴스 기사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애니에 대한 그런 판권 계약도 좀 진행한 그런 모습이 있고 리메이크가 굉장히 좀 흥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쨌든 뉴 관련해서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3%, 4% 정도 좀 올라갔다가 좀 쉬는 모습인지라 일단 강하게 좀 올라오는 건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다. 거래량 자체가 다른 종목들은 좀 부족하지만 오늘 뉴는 이제 거래량이 좀 직전에 상승이 좀 나왔던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 나온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지금은 뉴를 좀 기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직전에 이제 고점 달성하고 바닥권을 다지고 또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넷플릭스,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은 넘어준 것 같아요. OTT 관련해서 그렇게 안 좋진 않아. 이제 회복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더 확장해서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조금씩 먹고 살만해진다. 그러니까 소비나 이런 부분, 이것도 사실 소비잖아요. OTT 관련해서 여러분들 일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당연히 좀 감소할 건데 매출이 증가했다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컨텐츠 업종에 좀 훈풍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좀 차기작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콘텐츠,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도 소비재, 화장품 올라왔는데요. 네. 뭐 화장품 K뷰티가 워낙 건재하기는 한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올라온 걸까요? 네, 그 이슈입니다. 건재하다는 이슈? K뷰티. 네. 네. 인기 관련해서 뭐 화장품 올라오는 거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딱히 없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뭐 미 유럽 증시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K뷰티의 글로벌적인 인기와 함께 회사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 업계들이 뭐 호황을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특히 오늘 이제 상승을 좀 이끄는 종목들 요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가는 종목들이 강하고 섹터 내에서도 한두 종목만 가요. 그래서 아까 컨텐츠 말씀드릴 때도 뉴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뉴만 좀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쨌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제 자체 브랜드뿐만 아니라 ODM, OEM 업체들 사업을 좀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제품을 좀 공급하면서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중국의 이제 지준율 인하 관련해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좀 예고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좀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는 소비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화장품 관련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좋은데 라고 지금 딱 떠올리시는 분들은 대형주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중소형 ODM, OEM 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바뀐 지 여러분들 한참 지났어요. 코로나 때 이전까지만 해도 대형 그냥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사면은 주가 그냥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중소형 브랜드가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실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일선 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승 전망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뭐 한국 화장품 제조나 실리콘투, 삐아 같은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독 올라오는 거는 한국 화장품 제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대장주 잡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 섹터를 좀 바라볼 때는 대장주의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중의 섹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HBM입니다. 전문가님, 네. 자, 한미 반도체가 분명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네. 반도체 시장 어제 오늘 그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 관련해서 뭐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반도체 실적은 좀 보면은 3분기 매출액이 2,085억 원, 영업이익은 99.3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993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좀 빠지는 이슈는 뭐 관련해서 이제 설계를 좀 변경한다 라는 소식이 좀 나왔죠. HBM3 관련해서 설계 변경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향후에 좀 멀리 볼 때는 이게 진짜 안 좋은 이슈인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설계가 변경되니까 매출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걸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이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건 좀 오버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반도체 관련해서 그냥 뭐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니 그냥 같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뭐 거래량은 조금 동반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뛰어드시면은 수익이 날 겁니다. 뭐 내일 모레 수익이 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반도체는 쉬어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쉬어가도록 좀 놔두시고, 지금은 포트를 새롭게 좀 변경하실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어제 이제 TSMC 실적이 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궁극적으로 나와 주어야 국내 증시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사실 소나기는 어느 정도 좀 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HBM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좀 전에는 어쨌든 반도체에서 좀 포트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한미 반도체를 바라보면서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가 그래도 어쩌면 여기가 바닥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좀 어떤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구체적으로 섹터를? 반도체요? 네.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도 여러분들 지금 트레이딩 대응하셔야 돼요. 반도체 지금 잡아서 끌어간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빠졌다. 그 7만 원, 8만 원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제가 6만 원, 5만 원 간다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들 안 믿으셨죠. 그때도 여러분들 저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 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4만 원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물론 4만 원을 간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포심에 투매를 하기 시작할 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어야 확실한 그런 상승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이게 유독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은 의미 부여를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굉장히 신기한 게 반도체 2차전지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긴 한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어떻죠? 시장이 어떻죠? 섹터 중에서도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반도체가 쉬고 있지만 다 쉬나요? 아니거든요. 제가 직전에 좀 말씀드렸던 뭐 필옵틱스나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지금 추이 전환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죠. 이거 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반도체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판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 2차전지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뭐 중앙첨단 소재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에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는 반도체 지금 답이 없어. 반도체 노답이야.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고 내 매매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섹터 중에서도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 사셔야 수익이 날 수 있다. 이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회복될 것 같다라고 기대하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은 넘게 걸릴 겁니다. 제가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올라오려면 내년 이상 가야 돼요. 내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2달만 기다리면 되겠지. 이 내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보셔야 추이적으로 진짜로 올라올 수 있는가가 여러분들 판가름이 될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직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지금 보여줘야 될 것들은 내년 1, 2분기 실적까지는 체크가 되어야 저는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추이를 좀 돌려서 이때가 진짜 바닥이구나라고 그때서야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냥 뭐 구멍가게 같은 것도 작은 마트를 운영할 때도 여러분들 뭐 매출이 바로 뚝딱뚝딱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여러분들 매출을 확정을 지을 때는 1분기, 2분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그 부사장이 사과 부분까지 여러분들 발표를 했어요. 이걸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만 안 좋을 것 같아서 사과를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만 안 좋을 것 같아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례적인 부분을 진행을 했다.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반도체 업종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한두 종목들,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 구성을 좀 하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점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좀 포트 구성을 해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은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자, 급등 종목을 검색하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이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장은 아쉽지만 급등하고 있는 종목 어떤 걸로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엠폭스 관련주 좀 안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랩지노믹스 관련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랩지노믹스 관련해서 이제 엠폭스 이슈가 좀 나왔죠. 부각이 되면서 일단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일단 이거 앞서서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올해 기준으로 1,100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인데 왜 갑자기 오늘 던져졌을까? 왜 오늘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이 나올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여러분들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뭐 치명률이 굉장히 좀 높고 전파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WHO에서 또 직전에 뭐 해제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또 팬데믹 관련해서 또 경고를 좀 한다. 경고를 하고 지정을 또 해버리면 일단 주가 추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좀 파생해서 지금 계절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좀 온 상황이에요. 여름철에 살짝 올라왔다가 겨울철에 보통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돌연변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를 좀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일단 랩지노믹스는 최근에 이제 미국 IMD 관련해서 최종 인수를 좀 마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발표를 했고, 호재까지도 최근에 좀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직전에 8월 달에 아프셨던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단키트 그때 해주진 않았거든요. 저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갔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들 파급력이 살짝 있다가 이게 뜨뜨미지근해도 제가 괜찮다, 계속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역배열에서 여러분들 정배열로 넘어온 그 자리에서 1파 자리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승은 3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지금 1파동이 나오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좀 쉬어간 상황에서 이 부분이 나왔다? 기술적으로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뉴스가 가공됐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관련해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기 상단에 5,000원짜리만 물량 소화를 좀 해준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주봉상 바라보신다면 사실 지금 10,000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예전에 뭐 코로나만큼의 그런 파급력이 있어 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충분히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5,000원 최소 못해도 5,000원짜리까지는 지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이쪽으로 쏠려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사실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 강하게 좀 붙을 때는 뭐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아직도 여러분들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죠? 이거는 내 선택이에요, 선택. 이거는 내가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염병이라는 것은 퍼져나오고 내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언제든 이제 인식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예전에 여러분들 부각이 됐던 시점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나는 걸리지 않았는데 자꾸 걸렸다고 뉴스가 나오면은 나조차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서 이거는 비만 치료제의 결과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몰려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문가님과 랩지노믹스 살펴봤는데요. 엠폭스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2%대 급등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 섹터에 이어서 또 제약바이오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 골라주실 건가요? 오늘 오랜만에 좀 봤는데, 저번에는 이 상한가 좀 기록을 했고요. 어제 네. 고가놀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저도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한국파마. 솔깃한데요? 한국파마. 네, 한국파마라는 좀 종목인데요. 네. 일단 위고비 관련해서 지금 품귀 현상 이슈가 좀 나오면서 관련해서 좀 묶여서 좀 엇박자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비만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직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은 뭐냐면 이제 위고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체크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좀 분리해서 여러분들 국내 비만 치료제 업체들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고비 신드롬 관련해서 지금 페노피브레이트 관련해서 이 약품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한국 파마가 이제 3거래일 연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죠. 고가놀이 패턴 나오잖아요. 양봉 만들고 십자 만들고 다시 양봉 만들고. 물론 오늘 시장에서 이 흐름은 시장이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윗골을 다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퍼져가고 있는 테마가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관련주들 관련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신다면 바닥권에서 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 비만 치료제 업체들도 잘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국파마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된 만큼 다음번에는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업체들 중에서 아직 부각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파마 살펴봤는데요. 신부전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2%대의 급등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네. 두 번째 종목까지 네. 제약바이오에서 살펴봐 주셨는데 네. 혹시 다음도 제약바이오인가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제약바이오 근본적으로는 제약바이오이긴 한데요. 오, 네. HLB 이노베이션이에요. 아, HLB는 제약바이오 맞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기 전자로 묶여 있긴 해요. 관련해서 HLB 이노베이션이 오늘 바닥권에서 좀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달 자금 관련해서 지금 뭐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주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인 그런 상황이 있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있었잖아요. 일단 HLB 이노베이션이 신주를 좀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1,5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그 규모의 자금을 좀 차입한다라고 좀 공시를 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자기 자본 대비해서 지금 190% 수준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자금 조달 목적으로 좀 진행한 거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발행 주식을 좀 취득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연속적인 그런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거래량도 바로 전 거래일에 좀 터진 그런 상황이고 추이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와주는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되 이게 뭐 자금 조달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거 있잖아요. 그 포스코를 우리가 볼 때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오니까 관련주들 다 2차전지와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HLB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거 딱 보시고 아까 그래서 섹터 말씀드릴 때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관련주를 좀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건데 어쨌든 관련해서 좀 구분해서 가실 필요는 있으나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움직임, HLB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좀 추종해서 같이 결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좀 포인트 잡아서 지켜보시고 지금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HLB가 좀 움직임이 나와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조금 동조화해서 끌어가는 전략보다는 HLB의 흐름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HLB 이노베이션을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HLB 이노베이션 함께 살펴봤는데요. 차트적 기술적 분석으로 또 같이 봐주셨는데요. HLB의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1%대의 급등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네. 제약바이오인 듯 아닌 듯한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제약바이오가 아니겠죠? 제약바이오예요. 아, 역시 근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제가. 역시 빼먹으신 거죠? 네, 빼먹었어요. 어떤 걸까요? 청개구리가 아니고 빼먹은 네. 겁니다. 네, 하나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한미약품이에요. 아까 한국파마 좀 체크를 했는데 네. 사실 얘가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업체의 대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이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뭐 그 관련해서 위고비가 좀 출시되고 뭐 삭센다 물량을 줄인다. 올해 내에 좀 줄이고 관련해서 위고비 물량을 아예 뭐 많이 풀 거야.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국내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열풍이 좀 불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이 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 발생 시에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전에는 이제 한국파마가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대장, 국내 비만 치료제 업체에서 대장은 한미약품이 아닐까 이 부분을 빼고 사실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바닥권에서 오늘 거래량이 살짝 좀 나오고 있고요. 바닥권 지금 박스권을 좀 어느 정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시고 이게 30만 원대라 사실 뭐 사서 올라가는 건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300만 원어치를 사신다고 하면 1000주나 100주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시는 그런 분들, 나 이런 거 사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가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미약품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담으셔가지고 30만 원 정도면 35만 원 안 되는 구간이면은 밸류상 굉장히 좀 싼 가격이고 지금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갓 시작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신다고 한다면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주가가 박스권 연달아서 좀 갇혀있던 그런 상황을 좀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40만 원대가 굉장히 좀 고비예요, 한미약품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 한번 좀 사이다를 먹여줄 그런 재료가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1차적으로 40만 원 바라보시고요. 40만 원 이상 좀 바라보신다면 바닥권에서 지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해서 한미약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약품 같이 봐주셨는데요. 비만 치료제의 대장입니다. 이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는 현재 7%대의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미약품 네. 살펴봤고요. 뭐랄까 다음에도 왠지 제약바이오가 나올 것 같기도 하면서 네, 어떤 섹터일까요? 마지막 종목이라서 네. 반도체. 좋습니다. 네,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델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어. 일단 지금 급등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와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중국의 역대급 이제 반도체 투자 소식에 지분 관계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이 향후 3년간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 관련해서 1,000억 달러를 좀 넘길 것이란 그런 소식에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피델렉스가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해서 옥석 거래가 좀 되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하이웨이 관련해서 저 미국 당국 조사 이슈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여러분들 안 좋지만 가는 종목들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좀 교체하시면은 손실 복구도 빨리 된다. 그만큼 좀 빨리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게 수렴형 지금 나온 자리잖아요. 물론 이게 121선 상단에서 좀 위치하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살짝 좀 이탈돼서 추이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지금 완벽하게 좀 붙어주진 못했지만 그만큼 수급적으로 좀 강하게 붙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라 거래량까지도 받쳐주면은 지금의 자리는 완벽하게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향후에 좀 2,000원 이상도 이 박스권이 작년부터 2,500원까지 좀 갇혀 있는데 지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차트 보시기만 해도 그렇죠. 지금 1차적으로는 2,000원, 2,500원까지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 2차 관련해서 좀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피델릭스 챙겨봤습니다. 반도체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마지막에 강력한 한방의 종목 드렸는데 지금 현재 19%대의 급등 중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저희가 검색기 통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쨌든 양시장 하락세인데요. 저희 네. 힘낼 수 있도록 종목 하나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비중 줄이시고 이거 사시면 됩니다. 오, 어떤 거죠? 감히 말씀드릴게요. STO예요. ST. 지금 STO 가물가물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한 달 정도? 조금 시간이 아닌가요? 어느 정도 어쨌든 조금. 네, 조금 지났죠. 맞아요. 이제 좀 희미해질 그 시점에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핑거 관련해서 저번에 특징주로 제가 이거 다뤘었어요. 네. 관련해서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 계속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좀 추이가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좀 와서 오늘 좀 들고 나와 봤고요. 일단 핑거 뭐 아시겠지만 핑거랑 가비어가 이제 그룹이에요. 결합 업무 통합 플랫폼을 좀 제휴했다.
소식이 좀 나왔었죠. 이거 이슈는 여러분들 좀 배제하고요. 일단 STO 법제화 추진 관련해서 좀 수혜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여러분들 진행되면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성장성의 좀 제약이 풀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핑거 같은 경우는 이 핀테크 기술 그리고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좀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국내 최다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STO가 올라올 때도 전반적인 그런 종목들 중에서 대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섹터 내에서도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핑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고를 좀 준비할 때 11,40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600원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600원에서 400원 사이 구간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 그 다음에 13,000원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직전에 여기 박스권 돌파 흐름을 좀 바라보시자라고 해서 말씀 좀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500원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짧게 잡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작게, 좀 양봉의 모습을 좀 작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삼각수렴형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수렴형 눌림목 뭐 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텐데, 눌림목은 몇 거래일? 5거래일에서 10거래이죠. 기본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상승 초입부에서 여러분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렴형을 여러분들 만들 때 기본적으로 몇 번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4번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STO 관련주들 조금 희미해지는 그 와중에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타점이 지금 나왔고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핑거였습니다. 스마트 금융 플랫폼과 이 STO 이슈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양시장 모두 아쉽지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쨌든 코스피가 코스닥이 지금 1%가 넘게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전략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관망. 그 안전한 게 관망. 안전한 게 관망. 그리고 아니면은 수급이 전략적으로 좀 시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시장의 종목들이 뭐 할인가가 적용되거나 상승하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죠. 오히려 제가 조금 여러분들 청개구리 기질을 주식시장에서 발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쉬어간다는 거는 상승하던 종목들도 탄력성이 다소 빠지겠네.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접근해 볼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하나 포인트 잡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씀 드리자마자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생각이 빠지는 종목이 더 빠지니까 할인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가는 종목들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쉬어가는 와중에서는 매수하셔도 되는데, 쉬던 종목이 더 쉬니까 매수를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전략을 잘 정확하게 딱 찍고 가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적극적인 그런 매매보다는 조금의 관망을 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STO 관련주 체크를 하시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타점을 보시는 게 좋고,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반도체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지금 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선택권이 그냥 많지 않습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선택권이 그냥 없어요. 가는 종목 사셔야 수익 보실 수 있어요. 반도체 내에서도 가는 거 사셔야 되고 2차전지 내에서도 가는 거 사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수급이 지금 최고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메말라 있잖아요. 수급이 최고기 때문에 수급에 따른 그런 전략만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들 유의하시면서 또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제약바이오,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핑거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관망하면서 수급이 강한 종목을 대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액션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이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